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 11층 VIP 라운지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파카, 20년은 된 듯한 검은색 슬랙스, 밑창이 달아 구멍난 운동화. 손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입구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VIP 카드가 있는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리가 아프니 잠깐만 쉬면 안 되냐고 했죠.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VIP 회원만 이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7층에 무료 휴게 공간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라고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죠.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이상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단정한 네이비 유니폼, 이름표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작게 대답했어요. 다리가 좀 아프다고 잠깐 쉬고 싶었다고요. 서진은 복도 벤치로 할머니를 안내했어요. 쇼핑백이 무거워 보이자 자기가 맡아두겠다고 했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테니 편히 쉬라고요. 그리고 서진은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7층 휴게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편하다고 자기가 같이 가드리겠다고요. 바로 그때 안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고객이 기다린다는 재촉이었어요. 네, 이 어머님만 모셔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서진은 안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이나 가식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었죠. 서진은 할머니와 엘리베이터까지 동행했습니다. 7층 버튼을 눌러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복도에서 손 흔들며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한옥 저택. 손자 한태준이 할머니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재는 고요했어요. 한지로 만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70대 중반의 한정숙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백화점을 소유한 한국유통그룹 회장. 연매출 8조 원. 그녀가 바로 이 나라 유통업계의 전설이었죠. 태주는 할머니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머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죠. 윤서진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점 VIP 라운지 매니저라고요. 정숙의 손가락이 찻잔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학벌을 물었어요. 일반 대학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고 덧붙였지만 정숙은 부모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한다는 대답. 정숙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슈퍼집 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도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다고 왜 서진이는 안 되냐고 반문했어요.
순간 정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안다. 슈퍼집 딸이 재벌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외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가을이었죠. 남대문 시장 3가 골목. 정숙은 아침 6시부터 옷가지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았어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죠. 손님들과 흥정하고 웃고 물건을 싸주었습니다. 그의 10월의 어느 날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좌판 앞에 섰어요. 스카프 하나를 샀죠. 정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옷차림의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남자는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매번 뭔가를 샀죠. 넥타이, 손수건, 장갑.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좌판을 정리하던 정숙에게 남자가 말했어요. 자신은 백화점 회장 아들이지만 괜찮으니 결혼하자고요. 순진했습니다. 둘 다 사랑이면 다 된다고 믿었죠. 그리고 1979년 봄이 왔습니다. 정숙은 배를 감싸고 그의 집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3달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대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시장 여자를 며느리로. 미쳤어? 배까지 불렀다고? 더럽게. 시장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수 없다는 소리.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잡았습니다. 문고리가 차가웠어요. 그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준비한 재벌가 딸과 결혼했죠. 정숙은 혼자 딸을 낳았어요. 좌판을 접고 새벽 배달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청소를 했죠. 딸을 업고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엄마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너도 절대 그런 일 없게 해줄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열었고 도매업으로 확장했죠. 20년이 더 지나자 백화점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개.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모욕도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11시. 정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가 악착같이 일해서 손에 넣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손자 태준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 윤서진. 슈퍼집 딸. 일반 대학 출신. 백화점 직원.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이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처럼 선한 사람일까?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가 돈을 보는지, 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30년 전 입었던 파카, 색이 바랜 슬랙스, 밑창 다른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한복을 벗고 낡은 옷을 입었죠. 진주 목걸이를 풀고 시계를 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70대 평범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아니,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였죠.
이제 시작이다. 5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차별을 이제 직접 경험하러 가는 거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며느리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그렇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 서 있던 그 할머니. 서진이 친절하게 도와줬던 그 할머니. 바로 한정숙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1층 명품관을 지나갈 때부터 정숙은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경계하는 눈빛,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무관심, VIP와 일반 고객의 차별. 5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대우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어요. 허름한 할머니를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했죠. VIP 고객이 기다린다는 재촉에도 먼저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1층 버튼을 눌렀죠. 로비로 내려온 정숙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뒷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었죠. 비서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화장실에 들어가 낡은 옷을 벗었어요. 가방에서 고급 샤넬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시계를 찾죠. 거울 속에는 8조 기업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비서에게 물었어요. 방금 자신을 도와준 직원이 누구냐고요. 윤서진 매니저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결과를 확인했죠. 윤서진은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시험은 앞으로 2번 더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주말이라 백화점은 평소보다 더 붐볐어요. 명품관에는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가득했죠. 1층 고객 서비스 데스크 앞. 다시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파카, 똑같은 운동화.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데스크 직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쇼핑백에서 양말 한 세트를 꺼냈어요. 3만 원짜리 면 양말이었죠. 환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어제 카드로 샀다고 말했죠.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영수증 없으면 환불 어렵습니다.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카드로 샀으니 확인할 수 있지 않냐고요. 카드 조회하려면 시간 걸립니다. 지금 손님 많아서요. 나중에 다시 오시죠. 직원은 이미 다음 손님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였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명품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VIP 고객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 명품 핸드백, 뒤따르는 비서. 손에는 500만 원짜리 코트가 든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이 코트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환해 주세요. VIP 고객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던 그 직원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른 직원 2명도 함께요. 물론입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이 색상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다른 매장에서 급히 가져오겠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불, 똑같은 고객. 하지만 대우는 완전히 달랐죠. 3만 원은 나중에 오세요. 500만 원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11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서진이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잠깐 1층에 내려온 거였죠. 서진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서진은 주저없이 다가갔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알아보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환불하러 왔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30분쯤. 서진은 고객 서비스 데스크 쪽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모두 VIP 고객에게 매달려 있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김 대리님, 이 어머님 환불건 제가 처리해도 될까요? 김 대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지금 VIP 고객 때문에 바빴으니까요. 서진은 할머니를 데스크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카드 있으시죠? 제가 조회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낡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서진은 컴퓨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원짜리 양말 구매 내역이 떴죠. 확인됐어요. 환불 도와드릴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 최지혜가 다가왔어요. 서진 매니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환불 처리 중입니다. VIP 라운지 비워두고 여기서 뭐 해요? 3만 원 환불 때문에. 팀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30분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도 VIP가 우선이잖아요. 저기 500만 원짜리 코트 교환권도 있는데 저 일은 김 대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죄송하지만 먼저 오신 고객님을 먼저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팀장과 젊은 직원의 대치. 3만 원 대 500만 원. 원칙 대 현실.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진 매니저, 이번 달 평가에 반영될 거예요.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죠. 어머님, 환불 절차 마저 진행할게요. 서진은 침착하게 환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하고 3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다음부터는 꼭 영수증 챙기세요. 지갑에 넣어두시면 좋아요. 서진은 작은 투명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기 책상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이거 드릴게요. 여기에 영수증 보관하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팀장은 인상을 쓰며 돌아섰어요. VIP 라운지로 올라가 버렸죠. 서진도 다시 11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 든 작은 투명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영수증 보관용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직접 만든 거였죠. 정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만 원.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
하지만 서진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가를 걸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70대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 아이 봤어? 5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나처럼 선하네. 아니, 나보다 더 강하고.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목걸이를 걸고 시계를 찾습니다. 거울 속에는 8조 기업의 회장이 서 있었어요. 30분 후 11층. 정숙은 회장으로서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비서들이 뒤따랐죠. 팀장 최지혜가 황급히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쩐 일로? 최 팀장,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아까 1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3만 원 환불 고객과 500만 원 VIP 고객. 누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VIP가. 틀렸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먼저 온 고객이 우선입니다. 금액과 상관없이요.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 매니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위협했죠. 회장님, 하지만 실적은 고객 만족에서 나옵니다. 3만 원 고객도 500만 원 고객도 모두 우리 고객입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주부터 전 직원 교육 실시하세요. 주제는 고객 평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숙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어요. 서진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죠. 윤서진 매니저. 네, 회장님. 아까 1층에서 잘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직원이 손해보는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저녁 7시. 정숙은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윤서진은 다시 한번 합격이었어요. 아니, 합격을 넘어서 정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만 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평가를 걸었던 그 모습. 먼저 온 고객을 먼저 대하는 그 원칙. 지민아. 정숙은 서랍에서 다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우리 태준이는 행복하겠지? 사진 속의 지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번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험. 진짜 어려움 앞에서 윤서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시험이었죠. 정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였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VIP 라운지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고급 소파에 몇몇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서진은 데스크에서 예약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었죠. 손에는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어요. 서진이 밝게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여성은 소파에 앉으며 차를 주문했어요. 서진은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로 돌아갔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여성의 비명이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서진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2천만 원짜리 버킨백. 분명히 소파 옆에 뒀다는 여성의 주장.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파 밑, 테이블 아래, 화장실까지 없었어요. 팀장 최지혜가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보안팀을 불렀어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성이 라운지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 버킨백을 들고 있었죠. 소파에 앉으면서 가방을 옆에 뒀습니다. 그 후 서진이 차를 가져다 주는 장면. 그리고 화면이 끊겼어요. 라운지 안쪽은 사각지대였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부러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거였죠. 팀장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간에 라운지에 누가 있었는지 물었어요. 서진과 이 고객, 그리고 저쪽에 다른 VIP 고객 2명. 팀장은 다른 VIP 고객들에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담당인이 책임지라는 말이었죠. 소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팀장이 서진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추궁. CCTV 사각지대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서진의 대답.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객이 거짓말한다는 거냐고요. 서진은 아니라고 했지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사과하라고, 그리고 보상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죠.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상?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닌데? 하지만 담당이니까, 근무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 위협. 이러면 계속 일하기 힘들다고요. 저녁 7시. 서진은 빈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고객은 화난 얼굴로 돌아갔고 팀장은 보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죠. 2천만 원. 서진의 연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자기 잘못이 아닌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하러 온 미화원 아주머니였어요. 아직도 있냐고 물었고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정리할 게 있다고 대답했죠. 아주머니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소파 밑, 테이블 아래, 구석구석. 그때 소파 뒤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오렌지색 가방.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 뒤 틈새에 떨어져 있었던 거였죠. 틈새가 좁아서 안 보였던 겁니다. 서진은 즉시 팀장에게 연락했어요. 30분 후, 팀장과 고객이 다시 라운지에 왔습니다. 서진이 가방을 건넸어요. 소파 뒤 틈새에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죠. 고객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 물건도 그대로였어요. 다행이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떠났습니다. 사과도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팀장이 서진을 쳐다봤어요. 사과하라는 눈빛이었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고객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팀장도 그냥 돌아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사과해야 했죠. 2천만 원 보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가방을 찾았다고 해서 그냥 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9시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직원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게실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은 할머니. 한정숙이었어요. 정숙은 오늘도 일반 고객으로 변장해서 백화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VIP 라운지 근처를 서성이며 모든 걸 지켜봤죠. 가방 소동, 팀장의 압박, 서진의 억울한 사과. 다 봤습니다. 정숙은 휴게실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해서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 팀장 최지혜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회장이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한다는 연락이었죠.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시 30분.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정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숙은 CCTV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오늘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라고 했죠. 고객 가방이 분실됐다가 다시 찾은 일이라고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담당자는 윤서진 매니저라고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가방은 소파 뒤에 떨어진 거였고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했어요. 정숙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윤서진 매니저에게 2천만 원 보상을 검토하라고 했고 위협까지 했다고 지적했죠. 최 팀장, 당신은 직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3만 원 환불권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고.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요. 다음 주부터 지방 점포로 발령이라는 통보.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숙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배우라고 보내는 거예요.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윤서진 매니저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요.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VIP 라운지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팀장이 서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은 자기 잘못이었다고 근거 없이 책임을 물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죠. 서진은 눈이 커졌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팀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백화점에 왔습니다. VIP 라운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또 오셨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그냥 쉬러 왔다고 서진을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를 보러 왔냐고요.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요즘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거짓말이라고 했죠. 눈에 다 보인다고요. 얘야, 힘들어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또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은 완벽하게 합격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켰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죠. 정숙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찾던 며느리라고. 아니, 며느리를 넘어서 딸 같은 존재라고요. 그날 저녁
정숙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저택으로 와. 서진이도 데려오고. 네. 할머니, 그게 상견례 하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말이세요?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서진이는 좋은 아이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삼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정숙은 서랍을 열었어요. 지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봤어? 내가 그렇게 바랐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해. 사진 속의 지민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미소 지었어요. 5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서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옷들이 침대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 베이지색 블라우스, 네이비 재킷. 어떤 걸 입어야 할까요? 태준의 할머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식 상견례였죠. 손이 떨렸어요. 태준은 어제 전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했다고,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던 할머니가, 슈퍼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셨다니. 서진은 결국 가장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골랐어요. 엄마가 대학 입학식 때 사준 옷이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잘하자. 진심을 보여드리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아래에서 기다린다는 문자였죠. 서진은 작은 선물 상자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담근 된장이었어요.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5시. 태준의 차가 한남동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대문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한옥 저택이었습니다. 기와 지붕, 한지, 창문, 전통 정원. 50년 역사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다고 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과 인정은 다르다는 걸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을 지나 본체로 들어갔죠.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였죠. 모든 게 격식 있고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 도착했어요.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였습니다. 한지 창문 너머로 석양이 들어왔어요.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좌석에 한정숙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위엄 있는 자세로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준이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 왔습니다. 서진도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둘은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은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서진과 태준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태준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2년 전 백화점에서 만났고 태준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끌렸다고요.
배경이나 집안을 보지 않고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줬다고 말했죠.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물었어요. 서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고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며 자신은 일반 대학을 나왔다고요.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재벌 며느리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할 거라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서진은 정숙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준 씨를 사랑하니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과 서진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우시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나야. 50년 전, 1978년 남대문 시장. 24살의 정숙이 좌판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서진처럼 가난했다고요.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았고 손은 거칠었으며 다리는 퉁퉁 부었다고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회장 아들이었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순진하게도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다고요.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1979년 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배를 감싸고 서 있던 일, 시장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던 소리, 그가 결국 나오지 않았던 일, 혼자 딸을 낳고 새벽 배달과 야간 청소를 하며 키웠던 일, 그래서 태준이한테 반대했어. 정숙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도 자신처럼 고생할까봐,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상처받을까봐 그랬다고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봤어. 너를.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변장하고 갔다고요.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할머니로요. 태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3번 시험했지.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VIP 라운지였다고요. 다른 직원들은 다 무시했는데 서진만 다리 아픈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다고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환불이었다고 했습니다. 3만 원짜리 양말 때문에 30분을 기다렸는데 서진은 VIP보다 먼저 온 고객을 먼저 도와줬다고요. 평가에 반영될 거라는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번째는 누명이었다고요. 2천만 원 보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서진은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죠.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매번 나타나셨던 그 할머니, 바로 태준의 할머니 한정숙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회장님, 미안해. 정숙이 서진 앞에 섰습니다. 시험에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고 서진이 돈을 보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태준이를 사랑하는지. 정숙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봤어. 넌 나처럼 선한 아이야. 아니, 나보다 더 강해.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죠. 아니, 우리 딸이 되죠. 서진은 정숙을 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50년의 아픔과 새로운 시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한남동 저택 정원에 벚꽃이 만발했어요. 정숙은 한복을 입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진이 있었어요. 역시 한복을 입고요. 태주는 조금 뒤에서 따라오며 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이 나무 몇 년 된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50년 됐지. 내가 이 집 샀을 때 심은 거야. 와,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둘은 웃었습니다. 정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진아, 행복하지?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태준이가 잘해줘? 네. 너무 잘해줘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민아, 보고 있어? 우리 행복해. 5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있었으니까요. 태준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자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은 서재에서 꺼내온 낡은 사진을 봤습니다. 1978년 남대문 시장. 24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죠. 이제 됐어. 이제 놓아도 돼. 정숙은 사진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할머니의 이야기야. 잊지 말고 기억해줘. 서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어요.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할머니. 태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죠.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진짜 봄이었어요. 1년 후, 강남점 VIP 라운지. 서진은 이제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추천으로 승진한 거였죠. 서진은 신입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고객은 모두 평등합니다. 3만 원이든 3억 원이든 먼저 온 분을 먼저 모셔야 해요. 신입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잘 가르치는구나. 할머니. 둘은 포옹했어요. 정숙은 서진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잘 있어? 네, 할머니. 아주 건강해요. 서진은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민아, 우리 증손자가 태어난대.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진을 봤어요. 고마워, 서진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따뜻한 석양이었습니다. 5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태어났죠.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한정숙과 윤서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